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불암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려 하니 문득 제 고향집 뒷마당에 서 있던 묵직한 고목이 생각납니다. 세월의 풍파를 다 맞으면서도 꼿꼿이 자리를 지키던 그 나무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네 인생도 그 나무와 참 닮았습니다. 한창 때는 무성한 잎사귀로 그늘을 만들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만 어느덧 가을이 오고 낙엽이 지면 찬바람 속에 홀로 남게 되는 법이지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자식 농사 잘 지었으니 노후 걱정 없겠다라고요. 하지만 제가 평생을 살아보니,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니 그게 참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가장 깊고 시린 법이지요. 여러분, 혹시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 있나요? 어느 날 문득 집에 앉아 있는데 내가 이 집의 주인인지 아니면 그저 밥 먹고 잠만 자는 손님인지 헷갈릴 때 말입니다. 자식들의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내뱉는 말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노년의 위기를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시인이 넘어서도 여전히 이것을 지니지 못하고 혹은 잘못된 것을 쥐고 있다면 그 삶의 무게는 결코 가벼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옛 선조들은 외출할 때 품속에 작은 부적 하나를 지니고 다녔습니다. 애군을 막고 복을 부르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부적은 종이에 쓴 글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노년의 자존감을 지켜주고 타인의 무시로부터 나를 방어하며 자식들에게조차 함부로 보이지 않게 만드는 실질적인 힘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쳤습니다. 자신이 입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다 참아가며 집 한 채 마련해 자식에게 미리 물려주었죠.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내가 잘해주면 나중에 나를 돌봐주겠지 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재산이 넘어가는 순간 자식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고마움은 당연함이 되었고 부모의 조언은 잔소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분은 자기 집에서 눈칫밥을 먹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노년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정직만으로 살아가기엔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도 약하고 간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들에게는 자신을 지킬 무기가 필요합니다. 주머니 속에 든든하게 들어있는 그것 하나가 여러분을 초라한 늙은이가 아닌 기품 있는 어른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50살, 60살을 넘어서도 여전히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그 집착과 미련을 버리고 진짜 나를 지켜줄 보이지 않는 부적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오늘 그 부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노년의 평안을 지킬 수 있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지키는 기운이자 당신의 남은 생을 찬란하게 만들어줄 마지막 지혜입니다.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의 주머니 속에는 지금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마음 속에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제 그 깊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 뿌린 씨앗은 노년이라는 계절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기운과 업결의 흐름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부터 인과응보를 믿어왔지요.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베푼 친절이 복이 되어 돌아오기도 하지만 반대로 내가 소홀히 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대우가 노년의 고통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노년의 재앙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서서히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주머니와 마음속에서 빠져나가는 기운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운이 빠진 노인은
집안에서도 외톨이가 되기 십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영악해서일까요?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나 스스로가 나를 지킬 보호막을 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연기를 하며 수많은 인간 군상을 만났을 때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운이 맑고 단단한 어른 곁에는 사람이 모이고 기운이 탁하고 약한 사람 곁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운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준비된 자의 여유입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을 부모의 도리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리가 아니라 때로는 자신의 노후를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정신이라는 문화는 참으로 따뜻하지만 그 이면에는 무서운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 속에는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깔려 있고 그 기대가 무너질 때 비로소 노년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빈털터리가 된 부모는 그 순간부터 자식의 눈에 존경받는 어른이 아닌 부양해야 할 짐으로 비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업의 반전입니다. 또한 우리 노년에게는 영적인 품격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는 냄새가 나기 쉽고 마음은 고집으로 가득 차기 마련이지요. 이것을 방치하는 것 또한 하나의 악업입니다. 늙으면 다 그렇지 뭐라며 자신을 내팽개치는 순간 여러분의 수호신은 여러분을 떠나갑니다. 주변의 에너지는 차갑게 식어버리고 그 빈자리를 외로움과 빈곤이라는 애군이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부적 중 첫 번째는 바로 냉정한 자기 객관화입니다. 내가 지금 자식에게 쏟는 정성이 진정 자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집착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 몫에 기운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주머니 속에 든든한 내 돈이 있고 내 몸 하나 건사할 체력이 있을 때 비로소 자식들도 당신을 한 명의 인격체로 대우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냉정합니다. 기운이 다한 꽃에는 나비가 앉지 않듯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노인에게는 따뜻한 온기가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이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실질적인 법칙입니다. 젊은 날에 공로에만 매달려 대접받기를 원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지녀야 할 최소한의 자존심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품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자식의 전화 한 통에 일일비하며 마음을 다 소진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여전히 나중에 자식이 다 해줄 거야 라는 막연한 환상 속에 살고 계신가요? 그 환상을 깨는 순간이 바로 당신의 노년이 비참함에서 벗어나 평안으로 향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찬바람이 불면 뼈마디가 시린 것처럼 마음에도 겨울이 찾아오면 그 상처가 참으로 깊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아마 10명 중 8, 9은 소외감과 무시라고 답할 것입니다. 평생을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위해 땀 흘려 일해왔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이가 드니 내가 서 있을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그 기분 말입니다. 어느 날 식탁에 앉았는데 자식들이 자기들끼리만 아는 이야기를 하며 웃고 떠들 때 내가 한마디 거들면은 분위기가 묘하게 싸늘해지는 걸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손주들에게 용돈을 쥐어줄 때만 잠시 반가운 인사를 받고 돌아서면은 다시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는 그런 슬픈 말입니다. 우리네 부모들은 참 바보 같습니다. 자식의 차가운 눈빛 한 번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면서도 혹여나 짐이 될까봐 그 아픔을 꾹꾹 눌러 담고 혼자 사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쓴소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고립감과 상처는 어쩌면 우리가 자초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나를 잃어버린 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로만 살다 보니 그 역할이 끝났을 때 정작 인간 아무개로서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육신이 약해지는 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정신까지 약해져서 타인에게, 심지어 자식에게 구걸하듯 사랑을 갈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라는 말은 당신의 품격을 깎아먹는 가장 무서운 독약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나오는 순간 당신은 존경받는 어른에서 보상을 요구하는 채권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식들은 본능적으로 채권자를 피하고 싶어 하지요. 여러분, 외로움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고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내면의 단단함을 길러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평생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다가 자식들이 분가하고 나니 우울증에 걸려 매일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을 고쳐먹고 작은 화분을 키우고 책을 읽기 시작하더군요. 타인에게 향해 있던 에너지를 자신에게 돌리자 놀랍게도 자식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오고 안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존의 힘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노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고단한 일입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받지 못해 서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사회의 주역이 아니라는 그 상실감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세상의 시선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주머니에 든든한 부적이 없으면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적은 앞서 말한 실질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상처받지 않을 권리를 스스로 챙기는 마음가짐입니다.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의 안목이 부족할 뿐이라고 허허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노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골방에서 홀로 눈물 짓고 계신가요? 자식의 무심한 전화 한 통에 가슴을 치고 계신가요? 그러지 마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고생했고 충분히 훌륭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귀한 마음을 남을 위해 쓰지 말고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세상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재앙을 막는 진정한 마음의 부적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주머니 속의 부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꺼내어 보려 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며 노년의 품격과 안전을 지켜줄 가장 현실적인 방패들입니다. 첫 번째 부적은 바로 경제적 자립의 증서입니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돈은 노년의 인격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다 넘겨주는 것은 자신의 수의 소위를 미리 입는 것과 같습니다. 돈이 있어야 자식들이 한 번이라도 더 찾아온다는 말은 슬픈 농담이 아니라 뼈아픈 진실입니다. 주머니에 든든한 내 돈이 있어야 병원비 걱정 없이 나를 돌볼 수 있고 손주들에게 흔쾌히 용돈을 쥐어주며 환영받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주고 손을 벌리는 순간 여러분의 권위는 사라지고 눈치만 남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 몫의 재산은 반드시 내 손에 쥐고 계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호신용 부적입니다. 두 번째 부적은 침묵의 미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지요. 노년의 재앙 중 상당수는 말실수에서 시작됩니다. 과거의 영광을 되풀이하는 자랑질, 자식들의 살림살이에 대한 간섭, 그리고 나 때는 말이야로 시작하는 훈수는 주변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진정한 어른은 말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남의 허물을 보아도 허허 웃으며 넘기고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가슴에 묻어두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침묵은 권위가 되고 그 깊은 고요함 속에 타인은 당신을 경외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를 참음으로써 당신의 노년을 지키십시오. 세 번째 부적은 단정한 자존감입니다. 늙었다는 핑계로 몸가짐을 흐트러뜨리지 마십시오. 깨끗하게 세탁된 옷을 입고 몸에서 나는 노인 냄새를 관리하며 구부정한 허리를 펴려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방치하는 노인은 타인에게도 쉽게 무시당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단정하게 매무새를 가다듬는 행위는 자신에 대한 예의이자
세상에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나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며 나는 충분히 대우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 당당함이 바로 재앙을 물리치는 기운입니다. 또한 자식이나 타인에게 서운한 감정이 들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표출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상처를 준다면 똑같이 맞서 싸우기보다 그 자리에서 조용히 물러나십시오. 품격 있는 거리두기는 당신의 영혼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화를 내는 순간 당신은 지는 것이고 미소를 지으며 뒤돌아서는 순간 당신은 이기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부적을 마음의 주머니에 꼭 놓고 다니십시오. 그러면 그 어떤 풍파가 닥쳐도 당신의 노년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나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해는 서산으로 지고 있지만 그 노을이 낮의 태양보다 아름다운 이유는 세상의 모든 풍파를 견뎌온 빛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50살, 60살을 넘어 노년의 길목에 서 있는 여러분은 이제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결말을 써 내려가고 있는 주인공들입니다. 제가 오늘 강조했던 부적들은 결국 단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바로 끝까지 나 자신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식의 성공이 내 성공이고 자식의 행복이 내 행복이라 믿으며 자신의 삶을 지워버립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당신 곁에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누구도 당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털어내는 연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미련을 털어내고 고집을 털어내고 자식에 대한 집착을 털어내십시오. 그 빈자리에 평온과 감사를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뜬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것, 그리고 비록 느리지만 내 발로 걷고 숨 쉴 수 있다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의 에너지가 여러분 주위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을 형성하여 악재와 슬픔을 막아줄 것입니다. 죽음 또한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긴 하루를 마치고 돌아가는 안식처일 뿐입니다. 오늘 하루를 성실히 그리고 나답게 살아낸 사람에게 죽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화로운 휴식이 됩니다. 자식들에게 재산보다 더 귀한 아름답게 늙어가는 뒷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자식들의 가슴속에 남을 진정한 부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 최불암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든든한 자립의 힘이 있기를, 여러분의 입술에 자애로운 침묵이 머물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꺼지지 않는 자존의 불꽃이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는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구름은 흘러가도 하늘은 그 자리에 있듯 세월은 흘러가도 당신의 본질은 변함없이 귀합니다. 부디 아프지 마십시오. 외로움에 지지 마십시오. 당신의 노년은 초라한 종말이 아니라 위대한 완성의 과정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작은 등불이 되어 남은 생의 길을 따뜻하게 비춰주길 소망합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